봅시다. 검은색으로 할까? 자, 색채. 색상과 채도. 색상과 채도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채도를 특히 조절하는 것. 색상을 예쁘게 쓰는 것. 색상의 목적은 그냥 예쁘게 쓰려고 하는 거겠지. 색상을 선택하고, 그거를 이제 적용해서 하고, 그런 거는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채도 조절의 목적 자체는 주목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지? 주목성과 관련이 있어서 이것의 최종 목적은 공간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물론 다른 디자인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 적어도 너희가 하는 입시 기초 디자인에서는 공간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채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주목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주목이 되냐 안 되냐 이거는 뭘로 판단을 하는 거냐. 공간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지. 거리 그리고 깊이. 거리와 깊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XYZ축으로 보면은 여기도 거리고 사실 여기도 거리고 여기도 거리야. 여기가 X축, Y축이라고 치면은 Z축이 하나가 더 있잖아. 이 Z축에 해당하는 게 깊이지. 응? 따라서 채도를 조절할 때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하냐. 이 깊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도 조절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 도화지가 한정되어 있다 그랬지? 도화지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 중에서 중앙 부분은 고채도. 여기서 밖으로 갈수록, 즉 중앙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채도로 바뀌는 거겠지. 왜냐? 크게요? 안 보여요? 보여요? 목소리가 있는데 뭐. 알겠어요? 자, 어쨌든 고채도에서부터 저채도로 점점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즉 주목성을 중앙 부분에서는 주목성을 높였다가 바깥쪽 부분으로 가면서는 저채도를 적용함으로써 주목성을 떨어뜨리는 거야. 아무래도 이거를 사진이라고 생각해도 중앙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 중앙 부분에 주제가 존재하고, 중앙에 있는 건 아니지만 중앙에 가까운 곳에 여기 요 네 포인트에 제일 많거든. 3등분으로 해서 교차되는 요 부분에 가장 주제가 많이 위치하는 곳인데 이곳에 고채도를 적용하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즉 이 바깥쪽에 여기에 리본이 하나가 이렇게 있다가 이쪽에서 쭉 빠지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채도를 떨어뜨린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도 채도를 낮추고, 혹은 앞에 있는 무언가, 여기 앞에 있고 그거보다 뒤에 있고 또 뒤에 있고, 앞, 뒤, 요 앞과 뒤에 따라서도 점점점 채도를 낮춰감으로써 이제 그 깊이감을 나타내면서 최종 목적은 공간감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채도를 조절하는 거지. 즉 색상은 주관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지만, 채도라는 거는 주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 객관적인 거지. 상당히 객관적인 거야. 그 객관적인 것에 깊이감이 혹은 거리감이 적용된다는 거지. 그래서 채도를 잘 조절을 하면 공간감이 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색상 잘 쓰는 것보다 채도 조절 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그럼 이제 보자. 색상 자체를 나눠보자. 아까 얘기했던 거, 원색의 색상은 색상관, 원색의 색상관에서 그냥 이거를 원래 색상 고리 자체가
되게 많아. 색깔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단순하게 10개 정도로 그냥 줄여본 거야. 그래서 R, Y, G, B, V 해서 레드, 옐로우, 그린, 블루, 바이올렛 이렇게 해가지고 5개의 색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그린, 프러시안 블루, 마젠타 이렇게 해서 중간에 사이 색깔들을 하나씩 더 넣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색상이 서로 고리가 되어서 돌아가거든. 즉 어느 곳에 잘라서 쭉 펴면은 서로 이어지는 스펙트럼이 된다 이거지. 아까 가시광선에 대해서 얘기해 줬으니까 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요 레드라는 색이 있으면 레드에서 한 다리 건너색 또는 두 다리 건너색, 여기까지는 유사색, 레드의 유사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레드의 유사색.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원색으로 따지고 있는 거야. 원색에서의 유사색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색상은 원색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색상의 종류는, 그러니까 색상이 아니라 사실 채도의 종류겠지? 채도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 채도가 있어. 그거를 지금부터 적어줄게. 순색이 있고, 적으세요. 순색. 그리고 혼합색이 있어. 혼합색. 순색, 혼합색. 혼합색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을까? 밑에다 적자. 혼합색. 혹은 혼색이라고 하기도 해. 자, 우리가 요 순색과 이걸로 적을까? 순색과 혼합색을 합쳐서 흔하게 우리가 원색이라고 불러. 원색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야. 순색과 혼합색을 합쳐서 원색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럼 순색의 의미는 무엇이냐? 순색은 다른 물감으로 섞어서 나온 색이 아니라 그냥 그 색을 만들어낸 거야. 즉 순색을 통해서 순색 몇 가지 색을 섞으면 이 혼합색들이 나오는 거지. 그게 어떤 색들이 있냐면은 순색에는 C, M, Y, CMY인데 이거는 프린트에서 쓰는 색이야. CMYK라 그러거든. 프린터기에서 시안, 마젠타, 옐로우, 블랙 요것에 지금 약자로 지금 써놓은 거야. 근데 시안이라는 색은 뭐 사이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은 이제 자유니까 여기서 보면은 약간 이런 느낌의 파란색이야. 이런 느낌의 밝은 파란색. 그거를 시안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이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너희는 그냥 밝은 파란색이라고 알고 있으면 돼. 아, 밝은 파란색은 순색이구나. 그리고 마젠타는 자주색이지. 자주색이라서 약간 이런 색상이야. 혹은 이런 색상. 마젠타 색상이 있고, 그리고 옐로우, 노란색. 뭐 어떤 노란색이건 좀 밝은 편이니까 약간 요런 노란색일 거야. 그리고 K는 블랙이라 그랬지. 그래서 요 자주색과 밝은 파란색과 노란색과 블랙, 그리고 또 하나 종이의 흰색. 종이는 흰색이지. 그래서 종이의 흰색과 검정색과 밝은 파랑 그리고 자주색, 노란색만 있으면 총 천연색이 다 나와.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프린터기를 뜯어보면 잉크가 그 색밖에 없는 거야. 더 많은 게 없어. 가끔 가다가 더 잉크 색깔이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다양한 거는 어떤 거냐면은 파랑이 2가지고 마젠타가 2가지야. 그리고 블랙이 2개 들어있어. 그래서 색깔이 더 많은 거야. 7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진짜 색깔 자체는 요 4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4가지 색만 있으면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순색은 CMY라고 하는 거야. 그럼 혼합색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여기서 잘 보자. 노란색.
요 노란색은 순색에 가까운 색이지, 뭐 물론 정확하게 순색이 뭐 있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무튼 노란색, 그리고 마젠타, 그리고 파랑색, 요 세 가지 색상. 요 세 가지 색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색은 얘와 얘를 섞으면 이게 나와. 마젠타와 옐로우를 섞으면 레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옐로우를 더 섞으면 노란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옐로우에다가 파랑을 섞으면 녹색이 나오는 거야. 당연한 이치야. 그리고 파랑에다가 마젠타, 자주색을 섞으면은 보라색이나 남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지금 블랙은 지금 사용을 안 했지. 블랙을 사용 안 했지. 그럼 블랙을 사용했을 때 블랙은 이제 따로거든. 블랙을 섞는 정도, 혹은 이럴 수도 있잖아. 프린터기는 입자를 뿌리는 거거든. 입자를 점으로 막 뿌리는 거야. 근데 점을 다닥다닥 뿌리면은 채도가 높아지는 거지. 아까 채도는 얘기했잖아. 그 물감을 입자라고 치면은 그 입자가 종이에 묻어있는 정도야. 그게 높을수록 채도가 높다. 그게 낮으면 채도가 낮다거든. 그렇다면 물감을 적게 묻혀서,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 투명하잖아. 투명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즉 커버력이 떨어져서 밑색이 비친단 말이지. 그럼 종이도 흰색이야. 종이가 흰색이다 보니까 수채화를 옅게 하면은 그냥 밑색이 비쳐서 나오는 거지. 자, 여기 팔레트 상에서 보는 이 붉은색은 굉장히 빨강색이야. 근데 이 수채화를 물을 타서 쓱 발라보면 분홍색으로 바뀌는 거지. 그지? 이게 이제 커버력이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종이의 흰색이 올라오기 때문에 빨강색이 아니라 분홍색으로 바뀌어버린 거잖아. 그지? 자, 이거는 왜 얘기해줬냐면은 이제 두 번째 채도 단계로서, 이게 첫 번째 채도 단계가 순색이고 두 번째 채도 단계는 청색이라는 색상이 있어. 청색. 이건 푸를 청자가 아니라 맑을 청자야. 한자는 잘 모르겠다. 자, 청색은 명 청색이 있고 암 청색이 있어. 명청색과 암청색이 있단 말이야. 딱 들어보면 알겠지? 명청색은 밝을 명, 어두울 암이잖아. 그럼 명청색은 어떻게 제조하냐면은 여기에는 원색 종류들 있지? 순색, 혼합색에 해당하는 이 원색, 여기 색상환에 있는 이 모든 색상 있지? 이 원색 플러스 빨강색으로 적을까? 원색 플러스 화이트. 암청색은 원색 플러스 블랙으로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떤 느낌의 색상이냐? 자, 한번 직접 제조를 해봅시다. 블랙과 화이트를 다 짜놓고 한번 제조해보자. 자, 아까 여기서 빨강색을,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냐? 굳었나? 블랙은 꼭 섞어주세요. 오랜만에 해서 그래, 오랜만에. 자, 한번 섞어볼게요. 원래의 붉은 색상은 이거였지. 원래 붉은 색상에서 명청색이라는 것은 화이트를 섞어서 만들어낸 요 색깔이야. 이건 그냥 흰색 섞은 색이야. 우리가 흔하게 파스텔 톤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색깔, 혹은 우유빛깔이라고 부르는 그 색깔. 화이트를 섞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화이트를 섞으면 밝고 맑은 색이 나오는 거야. 그걸 명청색이라고 해. 채도 단계는 당연히 원색보다는 떨어져. 주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암청색. 암청색은 또 이것도 뻔하지 않겠어? 레드에다가 블랙만 섞으면 되는 색깔. 자,
이건 암청색이야. 탁색이 아니야. 암청색이고, 즉 레드에다가 블랙 탄 색깔, 레드에다가 화이트 탄 색깔. 보면 팔레트에 다 있는 색이지. 요런 거 여기 있고, 요런 거 여기 있고. 응? 자, 이 개념을 알려주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색하고 이색하고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섞잖아. 이거 두 개를 섞어버리면은 이게 탁색이야. 탁색. 지금은 좀 밝게 제조가 돼서 그런데 이게 바로 탁색이라는 색이야. 응? 그럼 탁색은 어떻게 만드냐? 탁색. 탁색은 원색 플러스 이거 빨강색으로 적을 거 그랬네. BK 플러스 화이트. 이게 탁색이야. BK 플러스 화이트, W는 뭐야? 블랙 플러스 화이트는 그레이를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레이라는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블랙과 화이트가 섞이기만 하면 무조건 그레이가 되는 거잖아.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그레이가 원색에 섞이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탁색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그 탁색은 가장 주목성이 떨어지는 색깔이라고. 채도가 제일 낮아. 원색보다 청색, 그 다음에 탁색, 이런 순서로 점점 주목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주목성이 더 떨어지는 건 뭐야? 여기 적어놨지? 블랙과 화이트를 섞어서 만들어 놓은 그레이. 그냥 그레이 색깔이지. 여기 빨간색이 조금 묻었네. 자, 그레이. 요게 가장 채도 단계가 낮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채색이라고 부르지? 우리가 무채색이라고 부르는 거야. 채도가 없다는 뜻이지. 채도가 없으니까 주목성이 생길 리가 없지. 즉 색상으로만 따져보면은 이 그레이 색깔은 주목성이 생길 리가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주목성이 생기냐? 명암으로만 해결해야 돼. 밝고 어둠으로만 해결을 해야 된다고. 응? 대비의 차이로. 그럼 이제 보자. 여기 팔레트에 있는 몇 가지 색깔들 중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있는 무슨 쉘핑크나 또 무슨 쭌브릴리언트라는 그런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화이트가 타져서 나온 색깔이야. 그러니까 얘는 명청색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갈색 종류들 있지? 이 갈색 종류들은 이렇게 제조가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노란색 있지? 노란색. 노란색에다가 블랙을 조금만 타볼까? 참 공간이 없네. 자, 노란색에다가 블랙을 조금만 타면 요런 색깔들이 나오거든? 블랙을 타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 있는 올리브까지도 나와. 점점 이상하게 노란색에 블랙을 탔는데 녹색 비슷한 색깔로 바뀌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 갈색은 뭐냐? 이런 갈색은 주황색에다가 좀 더 주황색에 가까운 색깔에다가 블랙을 조금씩 타보잖아? 그러면은 이런 갈색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더 주황색에다가 하잖아? 그러면 더 붉은 갈색류가 나와. 따라서 이쪽에 있는 갈색 종류들은 암청색이라고 보는 거지. 실제로 섞으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보면은 팔레트에 있는 색깔 중에서 인디고라든가 인디고 그리고 세피아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 요런 갈색 계통, 이거는 다 암청색이야. 인디고도 암청색이야. 파랑색 중에 유일하게 암청색. 프러시안 블루까지는 아닌데 인디고에다가 화이트를 타면, 화이트를 타보면 알아. 그러니까 화이트를 섞었을 때 탁색이 돼버리는 거는 암청색이란 말이야. 아까 여기서 실험해봤잖아. 명청색과 암청색을 섞어버렸더니 탁색이 됐다. 그렇다면 그 명청색과 화이트가 섞여있는 것, 암청색에는 블랙이 섞여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팔레트에서 물감들에서 이게 무슨 색상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화이트를 타보든지 블랙을 타보든지 하면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응? 그럼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잖아. 주제를 막 채색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갈색을 주제부에 어딘가 썼어. 그리고서 좀 밝게 하고 싶어서 화이트를 탔어. 그러고서 발랐는데 이상한 썩은 색이 돼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그게 너희가 이제 암청색인지 모르고 거기다가 화이트를 타버리니까 밝기는 하겠지만 탁색이 돼버린 거라고. 밝은 탁색이 된 거야. 밝은 탁색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굉장히 예쁜 무언가의 물체에 먼지가 잔뜩 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주제부가 후퇴해 보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채도 단계를 너희가 알기만 하면 되는 건데 채도 단계를 잘 모르니까 4번은 무채색, 무채색은 그레이. 그리고 그레이를 두 가지로 쓰더라고. GRAY도 있고 GREY도 있어. 둘 다 같은 말이야. 그리고 컬러도 COLOR이 있는데 COLOUR도 있어. 컬러만 있는 게 아니라 컬러도 있더라고. 그게 틀린 스펠링이 아니야. 그렇게 써. 둘 다 같이 쓰는 거야. 그레이도 GRAY, GREY 다 쓰더라고. 왠진 나도 몰라. 외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자, 아무튼 순색, 청색, 탁색, 무채색인데 굳이 여기서도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순색, 명청색, 암청색, 탁색, 무채색 순으로 채도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무채색에 빠져있는 블랙과 화이트가 있지. 블랙과 화이트는 무채색일까 아닐까? 얘네들은 블랙과 화이트는 무채색이라는 개념을 조금 너네가 버릴 필요가 있어. 이건 원칙적으로 무채색이 맞아. 근데 블랙과 살렸어. 블랙과 화이트는 자, 모든 물체에는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잖아. 그 하이라이트가 좀 광택이 좀 심하면 흰색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 흰색은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우가 많고 블랙은 특정 물체의 어두운 영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블랙이랑 화이트라는 색깔은 무채색이라는 개념을 조금 바꿔서 빛에 따라서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그런 색상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무슨 물체가 있냐. 그래, 여기 그냥 이게 있다. 요게 있으면은 이 빨강색 장갑에도 분명히 어둠이 있단 말이지. 그 어둠에 들어가는 블랙이 있다고 칩시다. 그 블랙은 검정색으로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빨간 색상의 어두운 색으로 인식이 되는 거라고. 그렇다면 그 블랙은 더 이상 깜장색으로 보이는 게 아닌 거야. 즉 어두운 빨강색, 그 중에 가장 어두운 빨강색인 블랙으로 보이는 거라고. 이걸 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냐면은 너희가 블랙 쓰는 거를 되게 주저하더라고. 그림에다가 블랙을 사용하는 거를 되게 주저하는데 그림엔 블랙이 들어가야 선명해져. 선명이라는 거는 잘 보이는다는 그런 뜻이거든. 근데 그 선명도를 올리려면은 밝고 어둠의 차이를 크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가장 차이가 큰 건 블랙과 화이트잖아. 그래서 밝은 것부터 어두운 것까지 모두 다 존재하게 그렸을 때 이 녀석이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거지. 응?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야지 흐리게 그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채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오색 관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줄까? 그 종이 한 장만 더 주세요. 종이가 모자라네. 오색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적어놨는데 다시 적어야 되겠네. R, Y, G, B, V, O, Y, G, B, G, P, B, M. 자, 그리고 여기다가 쓰는 색깔 이름은 사실 많이 달라.
꼭 이렇게 쓰이진 않는데 너희는 그냥 이렇게 배우자. 뭐 색깔 이름이 정말 다양해서 그걸 다 쓸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여기서 보색 관계, 유사색, 유사색, 보색, 유사보색. 유사색과 보색과 유사보색, 요거 정도만 일단 알아둬도 되는 거야. 유사색의 개념은 아까 얘기했지. 하나의 색상이 있다면 그 색상환에서 양옆에 있는 친구들, 유사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구의 친구까지는 유사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색의 개념은 서로 어울리는 색이라고 보면 돼. 그 어울리는 게 사실 뭐 빨강색과 녹색이 있다고 안 어울리는 거는 아니거든. 근데 빨강색과 노란색이 있을 때는 위화감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빨강색 옆에 녹색이 있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빨강색 옆에 노란색이 있을 때 싫어한다기보다 그냥 넘어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색상을 말하는 거야. 그걸 이제 유사색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럼 보색은 무엇이냐? 보색은 요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색상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레드의 보색은 블루 그린, 청록색이잖아. 그럼 한번 제조해보자. 정말 보색적으로다가 충돌하나 한번 보자. 자, 요거 레드입니다. 진하게, 채도도 한번 높게 한번 해보자. 레드에다가 대표 청록색을 또 한번 해볼까? 자, 청록색입니다. 화면에는 좀 파랗게 보일 수가 있어. 근데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청록으로 아마 보일 거야. TV가 표현을 못해. 청록색이야. 보여줘. 청록색이야. 다르지? TV랑 되게 달라. 자, 어쨌든 자, 요 두 가지 색은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는 이거 예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좀 충돌한다, 이거 좀 색깔이 잘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거라고. 그게 보색의 개념이야. 근데 이 보색은 서로 싸우는 것과 같은 색이라서 되게 거슬리지만 보고 싶은 그런 색이라고. 싸움이 원래 그렇잖아. 쟤네 왜 저래? 이러면서도 계속 보고 있잖아. 곁눈질로. 길거리에 술 취한 사람 두 명이 싸우고 있으면은 너희 분명히 지나가면서 어머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다고. 지나가면서 끝까지 뒤돌아보면서 보고 있잖아. 그게 보색 같은 거야. 보색은 그런 충돌하는 개념이라서 잘 쓰면 좋게 되겠지만 못 쓰면 극도로 촌스러운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예쁘게 쓰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자, 한번 직접 봅시다. 첫 번째 경우. 자, 티셔츠를 그려볼게요. 대충 빨리 그릴게. 나이키 해야 되는데. 저 약간 짝퉁이라고 생각하세요. 중국산이야. 자, 요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에 나이키의 로고를 빨강색으로, 빨강색이 아니지. 청록색으로. 이게 너희가 되게 많이 보는 경우인데, 붉은색 옷에, 특정한 그 마크. 그리고 너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남색 옷에 노란 마크. 혹은 노란색 옷에 남색 마크야. 이게 제일 많이 볼 거야. 혹은 보라색. 짙은 예전에 폴햄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 지금은 사라졌겠지. 그거 보면은 보라색에 노란 글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보자. 보라색 자체에다가 노란색,
남색에다가 노란색. 서로 보색 관계에 있는 색깔들을 사용하는 거지. 보라색에는 연두색을 쓰는 게 더 보색 관계겠지? 그럼 이거를 왜 하냐는 거지. 이걸 왜 티셔츠 판매하는 사람들이 왜 로고를 보색을 갖다가 쓰냐는 거야. 잘 생각해봐. 티셔츠가 이쁘다. 야, 색깔이 이뻐. 어디 거야? 하면 노란색으로 나이키.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아 저거는 나이키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저 브랜드는 어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스포츠웨어나 약간 캐주얼 옷 같은 경우에 그렇게 로고를 알리려는 그런 보색 관계에 해당하는 그런 색상 배치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많이 쓰이는 거야. 그리고 또 어린이 용품. 여기 어린이 용품 없나? 그 모닝글로리 그 연필 깎기 그게 딱인데 거기 색깔 막 다 들어있는데 그 어린이 용품에는 특히 유아용품 있지? 유아용품은 굉장히 원색적으로 돼 있거든? 거기 버튼 보면은 다 다른 색이야. 버튼이 서로 다 다른 색이야. 노란색 이만한 뭐 실로폰 같은 거에 실로폰이 아니지 무슨 소리 나오는 거에 누르는 버튼들이 다 알록달록하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보색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여기 누르시오야. 그 어린이한테 3살짜리 아이한테 얘야 네가 색깔은 모르지만 이건 거슬릴 거야. 그러니까 눌러보렴 하고서 다른 색깔의 버튼을 만들어주면 그걸 나도 모르게 가서 이러고 있는 거지. 응? 그렇게 해서 보색들을 활용하게 되는 거야. 즉 보색을 예쁘게 쓰려면은 보색 첫 번째 경우는 면적을 차이나게 해줘야 돼. 면적을 아주 차이나게. 빨강색이 넓게 하고 청록색을 조금 쓰던지 아니면 청록색을 넓게 하고 빨강색을 조금 쓰던지. 이 면적의 차이를 잘못 계산한 게 태극기란 말이야. 태극기. 너네 그 월드컵 때 제외하고 태극기 그려져 있는 옷 입어 안 입어? 솔직히 말해봐. 태극기 마크도 심지어 커. 입어 안 입어? 안 입지? 근데 이상하게 성조기가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유니언잭 뭔지 알아? 영국 국기. 영국 국기나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옷은 입지? 솔직히 입잖아. 반팔이라도 아마 입을걸? 근데 태극마크가 있는 건 안 입어. 그지? 그 왜 그럴까? 그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태극기가 좀 촌스럽기 때문이야.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태극기가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여기 있다. 여기 태극기색. 이거 그냥 쉽게 외우세요. 북한은 빨강색, 남한은 파랑색.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요즘엔 그러면 안 되지. 잡혀가겠다. 취소. 취소. 정치적으로 하면 안 돼. 북한은 열정적인 사람. 안 돼요. 안 돼. 취소. 다 취소. 편집. 자, 어쨌든,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 색상은 충돌하는 색상이야. 완전 보색은 아닌데 유사보색이라 그래. 이런 거를. 유사보색 개념이 이겁니다. 서로 마주보는 색상의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랑 싸워서 완전 사이가 틀어진 애의 친구. 응? 걔랑은 사실 싸운 건 아니잖아. 근데 서로 감정은 안 좋다고. 응? 그걸 유사보색이라 그래. 이 태극기 자체가 유사보색 관계인데 거기서 보면 면적도 똑같아. 면적이 똑같아. 게다가 보색을 또 예쁘게 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명암의 차이를 많이 내주면 좋거든. 그래서 아까 많이 쓰는 게 뭐라 그랬어? 파랑의 노랑 혹은 보라의 노랑. 이거 제일 많이 쓴다 그랬잖아. 왜냐면 파랑 자체가 되게 되게 진하고 노란색은 밝아.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자기 스스로 명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성이
좋은 반면에 잘 어울리는 거지. 보색을 예쁘게 쓰는 방법이야. 응? 근데 빨강색과 파랑색은 그렇지가 않아. 빨강색과 파랑색은 명도 차이가 비슷해. 명도 단계가 비슷한 거야. 이거는 흑백으로 바꿔서 보면 아는데, 흑백 모드, 이거 나중에 하자. 흑백 모드로 바꿔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 보면은 보이거든? 보면은 이거 두 개는 명도가 비슷한데, 노랑과 파랑은 차이가 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명암 차이도 별로 안 나. 명암 차이도 안 나고, 면적의 차이도 안 나지. 그러니까 이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야. 충돌만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남북이 싸우나? 정치적인 편집. 태극기 때문이라 그러면, 누구지? 태극기 디자인하는 사람이 누구였더라? 안익태, 애국가지? 아무튼 잘 모르겠다. 아무튼, 편집. 자, 어쨌든, 그냥 색채학적으로 따져서 보색 관계를 따져서 보면 면적 차이도 안 나고 명암의 차이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충돌만 일으키고 있는 상태야. 그리고 또 보색을 예쁘게 쓰려면은 심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싸운다 그랬잖아. 싸울 때 스포츠 경기가 멋지려면 심판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 심판의 역할을 하는 게 블랙과 화이트야. 얘네가 심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보자.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그리자. 심판을 지금 뒀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냐? 심판을 중간에 꼈지? 이거 뭐야? 펩시잖아, 펩시. P-E-P-S-I. 펩시! 그러니까 너희는 아마 태극마크가 그려져 있는 옷은 안 입어도 펩시가 그려져 있는 옷은 입는다고. 진짜 그래. 누가 공짜로 옷을 줬어. 여기 이거에다 심지어 비더레즈까지 써있어. 비더레즈 뭔지 모르지 너희. 너희 2001년생이냐? 2002년 월드컵을 모르니까 비더레즈를 모르겠지. 있어. 그때 온 국민 한 2천만 정도가 입고 다녔다는 옷 있어. 어쨌든 이런 옷은 잘 안 입어도 이렇게 생긴 옷은 너희는 입는다는 거야. 그거는 펩시를 너희가 좋아해서도 아니고 유니언잭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미국 국기가 좋아서도 아니야. 그냥 디자인학적으로 봤을 때 얘는 너무 충돌해서 솔직히 태극마크가 거슬리는 거고 얘는 덜 거슬리고 미국 국기나 영국 국기도 보면은 흰색이 적절히 끊어주고 있어. 파랑색과 빨강색은 똑같아. 근데 적절히 끊어주고 있어. 프랑스 국기도 마찬가지야. 그런 유럽 쪽 국기 보면은 중간에 흰색 있고 뭐 양쪽에 색깔 있는 거 이런 국기들 있어. 그런 국기들은 괜찮아. 근데 또 어떤 나라는 흰색이 왼쪽에 있고 색깔로 돼 있는 그런 국기도 있어. 세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 있잖아. 그 중에서 보면 가장 예뻐 보이는 걸 선택하시오 하면 중간에 화이트 있는 거를 대부분 고른단 말이지. 그게 주목성은 좋은데 서로 충돌을 잘 안 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심판, 블랙과 화이트, 즉 여기가 블랙이 되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블랙이 되어도 서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블랙과 화이트는 모든 걸 받아주는 색이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도화지가 흰색인 거지. 그래서 TV는 검정색인 거야. 색깔을 받아줘야 되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보색을 예쁘게 쓰려면 면적의 차이를 내던지 명암의 차이를 내던지 심판이 있어서 블랙 화이트가 적당히 끊어주거나 그러던지 그러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예쁘게 쓰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안 이상하게 쓰는 방법이지. 흐린 날. 흐린 날은 뭐야? 채도가 둘 다 떨어졌을 때는 사실 잘 모른다는 거지. 생각해봐라. 너희가 예쁜 옷,
특히 색깔이 예쁜 옷을 입고 흐린 날 나가? 막 황사가 잔뜩 낀 날, 나는 옷을 자랑해야 돼. 그러고서 입고 나가지 않잖아. 맑은 날 입고 나간단 말이야. 맑은 날 햇빛이 화사하고 기분도 좋고 새로 산 옷 좀 입어볼까 하고 딱 입고 나가야지 그 옷이 예뻐 보이지. 황사가 잔뜩 낀 날 색깔이 이쁜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채도가 다 떨어지고 주목성이 다 떨어지는 그런 날씨에는 어떤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있어도 특별히 안 예쁘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도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색깔끼리 좀 충돌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채도의 관계고, 유사보색도 뭔지 알았지? 채도를 예쁘게 조절하는 것도 알았고. 자, 그럼 요거 한번 보자. 이건 뭐야? 이게 먼셀에 색상한 대로 돌려놓은 거야. 보면은 한 덩어리는 유사색으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의 덩어리별로 채색을 해놓은 거거든. 한 덩어리는 유사색으로 이루어지는데 색깔 중에서도 노란색은 밝은 명암을 가지고 있지. 밝은 명도야. 그래서 노랑의 친구가 누구냐? 아까 여기서 봤지. 노랑의 친구. 붉은 계열과 녹색 계열은 노랑의 친구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녹색 계열의 밝은 톤을 노랑으로 써도 되고 붉은 계열의 밝은 톤을 노랑으로 써도 돼. 따라서 여기까지는 다 해결이 돼. 원색적인 덩어리로. 근데 파랑색은, 보라색은, 파랑과 보라색 계통은 노랑색과 상극이지. 그러니까 밝은 쪽에다가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덩어리를 표현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화이트를 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이게 상식적인 거야. 색상안에 의거해서 색깔을 따지고 보면 그런 건데, 얘는 뭐냐? 얘 핑크색이지? 핑크색은 뭐야? 핑크색은 형광물질이 섞여 있는 색이야. 이건 좀 개념이 다른 거지. 형광물질은 자체 발광이야, 자체 발광.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주색 덩어리나 보라색 덩어리나 붉은색 덩어리에 이런 형광색을 써도 되기는 되는데, 이게 지금 봐봐. 굉장히 눈에 거슬리지? 근데 TV랑 다를걸? TV에서는 그냥 분홍색 정도로 나오지. 근데 이게 자체 발광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색이라고. 그래서 몇몇 학교에서는 금지시키는 곳이 있어. 하지 마라. 형광색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곳이 있어. 그런 데서는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는 쓰면 되냐? 섞는 용도로는 써도 돼. 약간 화이트 좀 섞어서 하면은 되게 밝은 분홍색이 나와서 레드 계통에서 밝은 쪽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게 화려한 주제부를 쓸 수가 있는데, 요쪽으로 하면은 이게 화려하지는 않아. 색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구조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건 그렇다 치고요. 이건 뭘까요? 이게 뭐야? 이건 똑같은 거를 원기둥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원기둥으로 일렬로 만들어 놓고, 이 두 번째 줄은 뭐냐면은 여기다가 그레이를 50% 섞은 거야. 그레이를 50% 섞었을 때 떨어지는 채도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야. 즉 얘와 얘는 다른 색깔이 아니라는 거지. 다른 색이 아니라 여기 있는 색을 그대로 쓰면서 거기에 그레이를 50% 섞었을 때 이런 색깔들이 나온다는 거지. 즉 너희는 거꾸로 유추할 수가 있어야 돼. 이 색을 보면 이거는 보아하니 브릴리언트 레드에다가 크림슨 레드에다가 그레이를 50% 섞은 색이군. 이렇게 너희는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나중에 컬러리스트라는 자격증을 따거나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지. 근데 뭐 자격증까지는 필요 없을 거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레이를 딱 절반 섞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레이는 25% 섞을 수도 있고 50% 섞을 수도 있고 100% 섞으면 100% 섞으면 그레이지. 100%는 안 되지. 그러니까 50%라는 말은 그거야. 얘와 얘가 반반씩 들어갔다는 거야. 75%는
그레이가 2, 색깔이 1 이런 비율로 들어갔다는 거고. 그럼 이거는 왜 해봐야 돼? 왜 해봐야 될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를 알아야 되니까. 잘 생각해봐. 이것과 어울릴까? 어울릴 수는 있어. 어울릴 수는 있지만 얘보단 얘가 더 잘 어울리고 얘보단 얘가 더 잘 어울리는 거야. 색상관에서 가까워질수록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생님 이거 색깔 바꾸고 싶은데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붓에 막 묻혀서 보여주잖아. 요즘에 그런 사람이 없나? 붓에 묻혀서 선생님 이 색으로 바꿔도 돼요?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묻기 전에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거야. 색상관에서 봤을 때 아 이거 좀 너무 먼 색이구나. 그러면 사실 어울리지는 않겠다. 그런 거지. 그럼 반대로 물체 A가 있고 물체 B가 있는데 물체 A와 B를 떨어뜨리고 싶어. 그러면은 서로 다른 색깔을 써줘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러냐? 그지? 그게 깊이감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거리고 이게 깊이라 그랬잖아. 자, 이거 보면은 서로 화면에서 보면은 두 물체가 서로 붙어있지. 붙어있는데 실제로 공간은 이렇게 해서 보면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거야. 근데 너희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와 얘 간의 공간을 만들어주려면 서로 다른 색상을 발라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같은 색이더라도. 그래서 이런 걸 표현할 때 보통 그레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럴 때 얘를 뭐 웜그레이로 하고 얘는 쿨그레이로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 웜그레이와 쿨그레이는 서로 반대에 있는 색깔이니까. 같은 파란색을 쓰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야. 얘와 얘가 뭐 크로스가 됐을 때 서로 다른 색깔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붙어있어. 붙어있는 거리야. 붙어있는 깊이감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유사색 쪽으로 뭔가 해준다는 거지. 그래야 거리가 좁아지니까. 그지? 그래서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채도를 조절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공간은 어디 들어있어야 돼? 너희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아, 얘는 내가 이걸 스케치를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만큼의 거리가 있는 걸 나는 표현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채색을 할 때 이것과 이것을 다른 색으로 해주겠어. 이게 계획이야. 응? 레이아웃을 짤 때 그 색채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럼 다음 것도 봅시다. 이건 뭘까요? 이건 또 뭘까요? 이건 또 뭘까요? 이거 뭐예요? 친구들이야, 친구들 싹 다 긁어 모은 거야. 얘가 일진이고, 얘가 이제 다 친구들, 그 주변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거가 조금 더 설명이 잘 되려나? 자, 여긴 브릴리언트 레드라는 색상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서는 점점 흰색을 섞어서 만들어낸 색상이야. 흰색 섞은 색 뭐라고? 명청색을 점점 화이트를 더 많이 섞어가면서 만들어낸 거야. 명청색 단계. 그러면 이 아래쪽은 뭘까? 암청색이에요. 여기 글씨가 뭐 안 보이겠지만 여기 브릴리언트 레드에다가 화이트 20%, 40%, 60%, 70% 점점 퍼센트를 자기가 스스로 써가면서 계산해 본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블랙을 10%, 20%, 30%, 40% 해서 블랙은 절반만 넘어가도 이렇게 까매져.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거지. 선생님, 이 색을 만들려면 블랙을 얼마나 섞어야 되나요를 묻지 말라는 거야. 그거 물어봤자 선생님이 그건 한 20%만 섞어도 돼 라고 해도 너는 그 20%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 색상 체계를 만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색채는 너희가 조금 색채 감각이 스스로 떨어진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개발할 수 있어. 색채 감각은 99%까지는 개발할 수 있어. 근데 그 천재가 가지고는 1%는 안 돼. 그런 건 그냥 생각하지 마. 걔네는 걔네의 영역이니까.
야, 이건 뭐야? 아, 여기 맞아. 설명하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뭘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색깔을 아예 바꿔본 건데, 이거 좀 얘가 실수했어. 이건 좀 실수야. 색깔을 아예 다른 쪽으로 이제 바꿔가면서 하는 거고,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는 뭐겠어? 탁색이야, 이제. 그레이가 점점 늘어나는 거. 그럼 여긴 뭘까? 이거 두 개는 뭘까? 탁색인데 화이트 비율이 높은 거. 탁색인데 블랙 비율이 더 높은 거. 즉, 여기서 왼쪽은 전부 다 탁색이야. 전부 다 탁색인데 화이트가 더 많이 섞였냐, 블랙이 더 많이 섞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제조가 된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노란색 기준으로 해서 흰색 섞은 거. 노란색은 원체 밝아서 블랙이 조금만 섞여도 바로 엄청나게 탁해져. 여기는 지금 요거 보면은 그 노란색에다가 뭐 블랙을 섞어서 한 건데, 이제 사실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고 생각하기가 어렵거든. 노랑에 블랙을 섞으면 탁색 아닌가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노랑에 블랙만 섞는다 그래서 탁색이 되는 거는 아니라고. 노란색에 화이트도 섞고 블랙도 섞었을 때 탁색이 되는 거라고. 다 똑같이 제조가 된 거야. 그래서 이런 친구색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면 좋다는 거야. 뭐별로? 처음에 했던 거 있지? 처음에 했던 R, Y, G, B, V. 요 중에서 꼭 해봐야 되는 거 추천. 레드, 옐로우, 블루. 요거 3개 정도는 꼭 해보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건 또 무엇이냐? 아직 안 끝났어. 이건 또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은 아주 단순해. 이거는 너희가 팔레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32색을 쓰건 50색을 쓰건 뭐 44색을 쓰건 쓰다 보면 안 쓰는 색이 있어. 손에 안 가는 색, 정이 안 가는 색, 짜놓긴 했지만 굳어서 떨어져 나가는 색. 응? 그 색을 개발해야 돼. 색깔이 저는 아무리 봐도 제 그림은 예쁘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은 늘 자기가 쓰는 색만 써서 그래. 그럼 이건 뭐냐? 여기 보면 레몬 옐로우와 프러시안 블루야. 레몬 옐로우와 프러시안 블루를 섞어가는 과정이야. 즉 레몬 옐로우 하나를 그냥 놓고 프러시안 블루를 점점 섞으면서 나오는 색깔들이라고. 그럼 이건 뭐냐? 뭐 퍼머넌트 로즈라는 색이랑 그린 페일이라는 색이 있어. 이 색을 퍼머넌트 로즈를 처음에 해놓고서 그린 페일을 조금 섞었을 때 좀 더, 그러니까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섞어 나가는 과정인 거야. 그건 그냥 많은 단계를 할 필요 없고 7단계만 연습하면 돼. 5단계는 너무 짧아. 그래서 색깔과 색깔 사이에 5단계 정도만 나올 수 있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색깔들이 막 나와. 이상한 색깔들. 진짜 예쁜 건 이 이상한 색깔들에서 많이 나와. 원색은 그다지 예쁘지 않아.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섞여져서 나오는 색깔들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특히 너희가 상상도 못할 색깔을 이렇게 섞어보잖아? 그럼 중간에 요상한 색이 나와. 그럼 이거를 왜 알아야 되겠냐? 이거 왜 알아야 되는 걸까? 이거 꼭 해봐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해도 되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물체가 내가 그린 물체가 어떤 거는 그 마젠타 색깔인데 어떤 거는 립그린 색으로 나온 거지. 물체 2개가 나온 거야. 근데 이 물체가 주제부에 내가 그리다 보니까 붙어 있게 됐어. 그리고 젓가락 같은 거라서 개수를 좀 내가 많이 했어. 그래서 거기다가 그려놨다는 거지. 다발로. 근데 이게 색깔이 어울리냐? 잘 안 어울린다니까? 그래서 그 다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젠타 옆에다가 립그린을 조금씩 섞어가면서 중간에 마젠타 색깔의 젓가락 하나, 그 다음 색깔 젓가락, 그 다음 색깔 젓가락, 이런 식으로 젓가락들을 그리면 색깔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울려. 단순한 방법이지 섞으면 돼. 퍼센트별로 섞으면 돼. 엄청 쉬운 방법이지만 잘 너희가 활용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너희가 빨강색 물체가 나왔을 때 무조건 빨강색만 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빨강색 혹은 뻘건색, 시뻘건색, 붉고죽죽한 색으로 개별적으로 나눠진다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허용을 해주는 거야. 이걸 그릴 때 이 색을 써도 되고, 이런 색을 써도 되고, 이런 색을 써도 되고, 이런 색을 써도 된다. 이런 영역까지는 허용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색이에요? 라고 너희가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 선생님 이거 무슨 색으로 칠해야 돼요? 이 색으로 칠하면 되나요? 가 아닌 거라고. 이 색으로 해도 되고 다른 색깔로 해도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색깔은 자유라는 거지. 자유. 알겠습니까? 이건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더냐. 이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자 이런 구슬에다가 이것과 이건 무슨 관계야? 유사보색 관계일 거야. 유사보색 관계의 이런 리본을 흰색이 잘 받아준다는 거지. 흰색이 잘 받아줘. 근데 그럴 때 면적의 차이를 아까 내면 좋다 그랬지? 잘 보세요. 리본 예쁘게 그리려면 보세요. 빨강색 그리고 녹색의 비율을 좀 다르게 해야 돼. 이걸 비율을 너무 비슷하게 하면 안 돼. 즉 빨강색의 리본을 너희가 한 5개를 감았으면 녹색 하나 정도. 그 피보나치 수열 어제 들었지? 그런 것처럼 3개를 했으면 최소한 뭐 하나 정도. 아니면 뭐 8개 쓰면은 뭐 빨강색을 뭐 한 3개 정도? 요렇게 해서 그냥 쓰라는 거지. 8개인데 빨강색을 5개나 쓰면은 너무 비슷비슷해 보이니까 8개 했을 때 3개 정도. 3개 했을 때 하나 정도.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러면은 보색 관계에 예쁘게 쓰는 아까 방법 말해줬지? 그것처럼 면적 차이가 나면서 이뻐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그렇고요. 이건 또 뭘까요? 끝 없어. 정보에 끝이 없어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뭐 때문에 보여준 걸까? 자, 노란 갈색. 이걸 앞으로 누리끼리한 갈색이라고 부를 거고 붉고죽죽한 갈색이라고 부를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원색이지? 노란색은 원색이야. 이 붉은 갈색은 무슨 채도야? 아까 배웠지? 대답이 없다. 붉은 갈색은 무슨 채도? 무슨 색? 암청색. 얘도 암청색. 근데 채도의 우선순위 빨주, 노초, 파남보. 아까 붉은 갈색은 주황색 계열을 섞었고 누런 갈색은 노란색을 섞었지. 둘 중에 채도가 높은 건 당연히 붉은 갈색이야. 그지? 따라서 주제와 근접해 있을 때는 붉은 갈색을 쓰면 좋을 것 같고 주제보다 조금 떨어져 있거나 그럴 땐 누런 갈색을 쓰는 게 낫겠지. 즉 주목성을 더 이끌고 싶으면 붉은 갈색을 쓰고 같은 갈색 물건이지만 주목성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누런 갈색을 쓰라는 거야. 알겠어요? 얘는 뭡니까? 얘 여기에 일부거든? 여기에 일부야. 얘는 뭘까? 탁색이야. 이거 탁색이야. 이거는 그레이를 섞은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더냐. 이건 뭘까? 이거 어디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그런 거지. 미술 교과서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거.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요것과 섞었을 때 이게 가끔 문제로 나온다고. 문제로 나와.
요것과 요것과 섞었을 때 사실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은 다르거든? 빛의 삼원색은 뭐야? RGB. 레드, 그린, 블루. 빛은 모이면 모일수록 밝아진다잖아. 색의 삼원색은 아까 들었잖아. CMY. CMY는 섞이면 섞을수록 어떻게 돼? 어두워진다. 그럼 이거는 이 색과 이 색을 섞었는데 왜 밝아졌어? 이건 빛을 표현한 거야. 색을 표현한 게 아니라고. 빛을 표현한 거야. 가끔 그런 문제가 나와. 빛의 이미지. 빛의 이미지가 나왔으면 서로 크로스 됐을 때 밝아지는 걸 그려야지. 그지? 그러니까 이걸 알라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색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도 알아야 되고, 그게 섞였을 때 밝아지는 거냐, 이런 걸 가산혼합이라 그래. 섞였을 때 밝아지는 거. 가산혼합이 되냐, 아니면은 물감끼리 섞였을 때 감산혼합이냐. 따라서 지금 이거랑 이거랑 섞였을 때 여길 조금 더 어둡게 칠하잖아? 청록색으로 좀 더 어둡게 칠하잖아? 그러면 너희는 색의 삼원색을 표현한 거야. 근데 이렇게 섞었을 때 밝은 색을 표현하면은 빛의 삼원색을 표현하는 거고. 그래서 빛의 이미지냐 색상의 이미지냐 이게 달라진다는 거지. 그런 거를 훈련한 내용이야. 알겠어요? 얘는 뭐야? 얘는 뭘까? 그럼 얘는 뭐냐 얘? 얘 검정색. 이 검정색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 노란색이 만약에 검정이 없잖아? 검정이 없으면 그다지 튀지 않아. 오히려 그 밑에는 빨강색이 더 잘 보여. 근데 이 검정색이 딱 있으니까 이 서로 명도 대비 차이가 나거든. 명도 대비의 차이에 의해서 이 노란색이 잘 보이게 되는 거야. 따라서 주제부에 너희가 노란색을 쓰고 싶다면 근처 어딘가에 그림자든 뭐든 반드시 어두운 게 필요하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일단 넘어가 볼까요? 또 있지롱. 이건 뭐냐? 이건 이제 아까 그거랑 비슷한 과정인데, 이제 흰색 박스를 놓고 거기다가 그냥 리본 연습이야 사실. 리본 연습을 하는 건데 이걸 왜 보여주었냐? 여기서부터 앞으로 훅 치고 나오지. 이건 앞이야. 그러니까 그 공간의 구조상 여기서부터 여기는 거리인데 지금 뒤에서 앞으로 나왔지. 이게 깊이란 말이지. 깊이가 앞에서부터 뒤로 들어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 채도가 떨어지지. 이 채도를 떨어뜨려야 한다는 거지. 이제는 너희가 배웠기 때문에 채도 떨어뜨리는 당위성을 알게 된 거라고. 왜 떨어뜨려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야. 그렇다면 이 녹색 끈을 그리는데 여기 있는 끈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약간 좀 잘못 배운 사람이 이런 티를 내거든. 아, 그렇다. 나는 채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럼 난 이제부터 무조건 뒤로 갈수록 채도를 떨어뜨리겠다. 자, 원색 쓰고 쭉 하면서 한번 그레이를 섞어볼까. 여기서 섞었어. 선생님이 퍼센트별로 섞으면 좋다고 하셨지. 그래서 퍼센트로 섞었어. 20%, 40%, 50%, 60% 섞었어. 그럼 이거 하나 자체는 거리감 쩌는데? 이럴 수 있잖아. 거리감이 쩔 수 있어. 근데 요거랑 거리가, 그러니까 똑같은 깊이에 있는 거리만 떨어져 있는 이 녀석은 뭘까? 그렇다면 얘가 같은 색상이고 같은 깊이에 있다면, 같은 Z축 좌표에 있다면 얘와 얘는 사실상 채도가 같아야 돼. 근데 여기는 그레이를 한 30% 섞어놓고 여기는 안 섞는단 말이지. 여기는 안 섞고 그냥 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공간이 꼬이는 거야. 공간이 꼬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공간이 꼬이게 되는 거야. 즉 별거 아닌 것 때문에 꼬이게 되는 거야. 분명히 같은 깊이에 있는데 왜 얘는 채도가 떨어지고 왜 얘는 채도가 높냐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배운 게 명청색이고 암청색이고 이런 걸 배운 거야. 같은 그 깊이감에 있지만 얘는 중요한 곳에 있고 얘는 중요하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거지. 화지의 중심부에서 멀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채도를 약간 더 떨어뜨리는 게 좋은 건데, 그래서 그레이를 조금만 섞던지 아니면 화이트를 섞어서 명청색으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블랙을 섞어서 암청색으로 표현하든지 하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봅시다. 이건 확실하게 주제부에 있어. 확실하게 주제부에 있는데, 이 노란색을 보세요. 이쪽으로 가면서 점점점 여기는 아주 짙은 주황색에 가까운 색에서부터 점점 밝은 노란색으로 바뀌었지. 이 그 줄은, 새끼줄 같은 건 뭐야? 아주 진한 갈색에서 점점점 밝은 갈색으로 바뀌었어. 여기 빨강색도 아주 빨갛다가 점점 분홍색으로 바뀌었지. 이 이유는 뭘까? 이렇게 채도 조절을 하는 이유는 뭘까? 몰아주려고. 얘한테 몰아주려고. 얘가 중요한 녀석이고 얘가 주제다라는 거지. 색깔도 잘 보면 분명히 얘는 앞에 있는 주황색 머리끈이고 얘도 하나. 근데 앞에 있는 주황색 머리끈은 굉장히 고채도로 해줬고 뒤에 있는 머리끈은 어떻게 했을까? 저채도로 떨어뜨렸는데, 이때 저채도로 떨어뜨릴 때 그레이를 섞으면 될까? 안 돼. 그레이를 섞으면 너무 뒤로 물러나 버려. 그럼 나머지가 뭐가 되냐? 그지? 주제가 그레이 섞여서 탁색이 돼버렸는데 나머지 것들이 막 주제보다 뒤에 있는데 더 화려한 색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주제보다 더 화려한 채도라면 앞뒤가 또 꼬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뒤로 뺄 때는 종이가 흰색이지, 종이가 흰색이고 흰색과 유사한 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이트만 섞어도 명청색으로 바뀐다고. 아까 채도 우선순위 봤잖아. 채도 우선순위, 순색이나 혼합색 다음에 들어가는 게 명청색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요럴 때 명청색을 만약에 여기다가 써주면 그 뒤에 있는 거에 암청색 혹은 탁색을 쓰기가 수월하다는 거지. 그지? 이게 채도 관계야. 이 채도 관계를 너희가 잘 알고 있으면 공간감을 내기가 아주 편해진다는 거야. 물론 공기원근법이나 뭐 투시도법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겠지만, 아까 공기원근법 여기 하나 설명을 안 한 게 있어.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맛보기로 여기에 살짝 파란색 보여? 보이나? 화면상에 잘 보면 볼 거야. 여기도 살짝 있고 여기도 요런 곳에 슬쩍 파란색, 국민역광 울트라라고 부르거든. 국민역광 울트라라고 앞으로 계속 부를 거야. 울트라마린 딥 색깔이야. 공기 중에 그 막 산란에 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아까 얘기 살짝 했잖아. 그때 우리 하늘이 무슨 색이냐? 하늘색. 그래, 파랑색. 바다는 파랑색. 바다는 바다색. 파랑색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바다가 파란 거야. 바다가 파랗기 때문에 하늘이 파란 게 아니라 하늘이 파라니까 바다는 반사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바다가 파랑색인 거야. 응? 물을 뜨면은 물이 파랑색이 아니라고. 제발 착각 좀 하지 말라는 거야. 물은 투명색이야. 바닷물도 강물도 모두 다 투명색인데 겉보기엔 파랑색으로 보이잖아. 그건 하늘이 비쳐서 그런 거라고. 그럼 하늘은 왜 파랑색인가? 그냥 나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스펙트럼 중에서 파랑색이 남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 버린대. 그래서 파랑색으로 보이는데 나 정확히 모르겠어. 어쨌든 하늘이 파랑색이야. 그럼 아까 내가 그 비춰서 보여줬었지. 반사광 중에서 하늘에는 푸른색이 제일 많은 거야. 푸른색의 영역이 많은 거라고. 그래서 맑은 날이건 맑지 않은 날이건 물체가 뒤로 물러날 때 점점점 푸른색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야. 푸른색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라고, 우리 눈에. 그래서 물체가 지 색깔을 잃어버리고 점점 포렇게 되는 거라고. 응? 이거를 이용해서 색깔을 쓰고 거기다가 점점
국민역광 울트라마린 딥을 점점 섞어 나가면은 이게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이게 전부 다 엮여 있는 관계라니까?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 이거 왜 했냐는 거지, 이거. 여기 보면은 파랑색을 섞었을 경우에 나오는 색깔들 있지? 파랑색을 섞었을 경우에 나오는 색깔들. 즉, 이 울트라마린 딥을 내가 그린 물체에 섞음으로써 효과가 뭐냐?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중간에 섞이는 단계에서 색채가 다양해져. 다양한 색깔이 나온다고. 주제와 어울리면서도 서로 달라 보이는 색깔이 나옴으로써 내 그림이 색채가 다양해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런 효과까지도 있는 거야. 그래서 뒤로 물러나게 할 때 그레이만 섞는 게 답이 아니라 국민역광 울트라를 잘 섞어보면 되게 뒤로 잘 물러나면서 색깔도 예뻐진다는 거지. 그러면 국민역광은 꼭 울트라만 해야 되는가? 아니라고. 다른 뭐 호라이즌 블루라든가 다른 파랑색을 섞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혹은 덕성여대나 뭐 이렇게 몇몇 학교 중에서 배경을 칠하시오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 배경을 다 칠하시오. 그럼 배경 너네 다 칠해야 돼, 진짜. 안 칠하면 안 돼. 흰색으로 칠해도 되지 않아요? 한번 해봐. 그렇지만 칠했다는 증거물은 보여줘야 되니까 좀 흰색이 아닌 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막 노란색으로 배경을 싹 다 칠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국민역광은 뭐가 돼? 울트라야? 아니지. 국민역광은 그때 노란색이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 배운 거 아주 너무 중요한 내용이야. 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꼭 영상 돌려가 보면서 마스터 하세요. 그래야 색깔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